언니, 혹시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드시나요? 아니면 빵에 버터 바르면서, 이거 다 살로 갈 텐데 하고 걱정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지방은 무조건 나쁜 놈. 혈관을 막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상식이 완전히 조작된 거라면 어떨까요?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20대 초반엔 무지방 우유, 닭가슴살, 샐러드만 고집했어요. 지방을 안 먹으니까 살이 빠졌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결국 밤에 과자랑 빵을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피부는 푸석해지고 생리불순까지 왔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해답을 준 책이 바로 니나 타이졸스의 지방의 역설이에요. 저자는 무려 9년 동안 수천 개의 과학 논문과 역사적 자료를 파헤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지난 60년간 들어온 저지방 식단 권고는 거대한 과학적 오류였다라고요.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앤설키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포화지방이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문제는 자신의 주장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서 썼다는 거예요. 22개국 데이터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7개국만 쏙 뽑아서 발표했거든요. 이걸 체리피킹이라고 해요. 이 잘못된 연구 때문에 전 세계가 지방 줄이기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언니, 지방을 빼면 음식 맛이 어떨까요? 맞아요. 맛이 없어요. 밍밍하죠. 그래서 식품회사들은 지방을 뺀 자리에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들이부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인들이 고기와 버터 섭취를 줄인 지난 30년 동안 비만율과 당뇨병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지방을 피하려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거죠. 우리가 살찌는 진짜 범인은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아서 채우게 된 빵, 면, 달콤한 음료수였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면서 권장했던 식물성 기름의 정체예요.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가열하면 산화되면서 독소인 알데히드를 만들어내요. 동물성 지방보다 훨씬 불안정한 기름이죠.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튀김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 먹었지만 사실은 염증 덩어리를 먹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럼 포화지방은 어떨까요? 책에서는 포화지방이 혈관 건강에 중요한 HDL, 즉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고 말해요. 실제로 유럽에서 포화지방을 가장 많이 먹는 프랑스 사람들은 심장병 사망률이 가장 낮아요. 이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패러독스가 아니라 그냥 지방이 나쁘지 않다는 증거였던 거죠. 특히 우리 여자들한테 지방은 정말 중요해요. 저지방 식단을 오래 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오기 쉽거든요. 지방은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생리불순 겪었던 것도 지방 부족 때문이었어요. 잘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피부에 윤기도 돌고 예민했던 성격도 훨씬 부드러워졌답니다.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포만감이에요. 탄수화물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지만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오랫동안 든든해요. 저도 아침에 버터를 넣은 커피나 계란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군것질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몰라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죄책감을 버리는 거였어요. 마트에서 삼겹살 살 때 비계 많은 걸로 고르고 공국 끓일 때 기름 걷어내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는데 며칠 해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언니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갑자기 기름을 퍼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지방이라고 쓰여있는 제품부터 피해보세요. 저지방 우유 대신 일반 우유, 마가린 대신 진짜 버터,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라드 돼지기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대신 고기나 생선 요리에 천연지방을 곁들이세요. 스테이크 구울 때 버터 한 조각 더 올리고 채소 볶을 때도 기름 넉넉히 두르고요. 음식이 훨씬 맛있어져서 다이어트 한다는 느낌도 안 들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방도 먹고 설탕도 먹으면 최악이에요. 지방을 늘리려면 반드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과 당분은 줄여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진짜 살이 찌는 폭탄이 되거든요. 핵심은 대체하는 거지 추가하는 게 아니란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칼로리 계산 안 해요. 배고프면 고기와 채소를 충분히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아요.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하거든요. 뱃살은 들어갔고 에너지는 넘쳐요. 무엇보다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과학은 계속 변해요. 한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오류로 밝혀지기도 하죠. 니나 타일숄스의 용기 있는 고발 덕분에 이제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도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문구가 사라졌어요. 세상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언니, 오늘 저녁엔 퍽퍽한 닭가슴살 말고 버터에 구운 연어나 삼겹살 어떠세요? 기름진 음식이 주는 깊은 풍미와 포만감을 느껴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진짜 음식을 주면 건강한 모습으로 보답할 거예요. 지방에 대한 공포심을 내려놓는 게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딱 2주만 눈 딱 감고 시도해보세요. 내 몸의 컨디션이 그리고 거울 속 내 라인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먹던 방식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지방을 드세요. 공장에서 만든 식용유나 마가린 말고 소, 돼지, 양이 주는 자연스러운 기름이요. 그게 진짜 웰빙 아닐까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맛없고 배고픈 식단을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지방은 저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니까요.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동물성 포화지방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둘째, 진짜 나쁜 건 식물성 기름과 설탕이다. 셋째,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먹으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방과 화해해보세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 어떠세요? 그럼 안녕.